지금 보시는 게 뭐냐면 테슬라 팬이 X, 구 트위터에 올린 차세대 테슬라 신차의 예상 이미지입니다. 이 당시 일론 머스크가 게시글에 직접 좋은 디자인이다 라는 댓글을 남겨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이 차가 단순히 예상 이미지에서만 끝나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올해는 테슬라한테 특히 점유율 상승이 중요하다고 전망해 드렸잖아요. 이 전망이 현실이 되고 있는데 머스크가 어느 정도로 얘기를 했냐면요, 이 차가 테슬라를 10조 달러짜리 회사로 만들 거라고 합니다. 10조 달러면 우리 돈으로 10경 3천조 원에 달하는 겁니다. 입에도 잘 안 붙을 정도로 흔하지 않은 단위죠. 그만큼 혁명적인 차가 탄생할 거란 건데 더 중요한 건 가격입니다. 3천만 원대라고 하거든요. 지금 테슬라의 점유율 상승 전략이 꽤 고도화되고 있고 현대차 그룹하고도 연결되는 게 없지 않습니다. 이건 당연히 우리나라 소비자들한테도 중요하다는 거라서 관련 내용을 쉽고 빠르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차세대 테슬라에는 스티어링 휠도 페달도 백미러도 없습니다. 다 빼버릴 겁니다. 로보택시는 테슬라를 10조 달러짜리 회사로 만들 혁명적인 제품이 될 겁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일론 머스크가 2022년 8월 고위급 임원 회의 중에 실제로 한 말입니다. 이게 슬슬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데 왜냐면 실제로 전기차 시장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테슬라가 당연히 선두에 서 있습니다. 뒤에서도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테슬라가 작년 상반기랑 다르게 가격을 계속 인하하고 있죠. 지난주에는 중국 시장에서 모델 3랑 모델 Y의 가격을 인하하겠다고 했고 미국 시장에서도 모델 3 페이스리프트의 가격을 올리지 않고 구형과 동결시키겠다고 했잖아요. 정확하게는 2022년 말부터 가격 인하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는데요. 가장 두드러졌던 게 중국 전기차 시장이었습니다. 중국 자국 브랜드가 치고 올라오고 중국 정부는 이에 따라 중국 기업을 밀어주기 시작하면서 테슬라가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니까 일단은 내세울 수 있었던 게 가격 인하에 따른 수요 상승이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전기차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주춤하기 시작하고 이 중에는 우리나라도 포함되다 보니 국내에서도 모델 Y 후륜구동을 가성비 모델로 내세웠습니다. 결과는 이미 많이 보셨던 것처럼 대성공이었고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오히려 테슬라 주가는 하락세를 보였죠. 가격 인하를 한다는 건 회사가 가져가는 이윤을 그만큼 포기한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회사 이윤이 감소한다는 우려 때문에 주가가 하락세를 보인 건데 이건 필요한 전략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왜냐면 중국이 이제는 자국 데이터만 가지고 장난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다른 데이터도 아니고 수출 물량으로 일본을 이겨버렸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도 판매량 수치로 눌렀단 말이죠. 그래서 테슬라 입장에선 뭔가요? 절대적인 수치를 어쨌든 이겨야 하고 테슬라는 이미 자동차 기업 역사상 최대 영업이익과 같은 상징적인 타이틀도 모두 거머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모험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판매량과 점유율 숫자를 사수하는 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그래서 가격에도 신경 쓸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던 겁니다. 이걸 이제는 실현시키고 있는 건데 그중 하나의 수단으로 차세대 플랫폼과 소형 전기차 그리고 로보택시를 언급한 거죠. 이건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 가격 인하만으로는 판매량을 늘리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걸 머스크도 이미 알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가격 인하로 가장 먼저 효과를 보는 시장은 승용 전기차 시장입니다. 그런데 로보택시, 현대기아차로 치면 PBV가 사수하는 시장은 뭐다? 승용 전기차가 아닌 상용 전기차 시장이죠. 현대기아차는 투트랙 전략인 거고 테슬라는 원트랙 전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테슬라의 필살기는 차세대 소형차고 이 소형차가 로보택시 역할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시장에도 분명 영향을 끼칠 겁니다. 크게 세 가지로 전망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번에도 테슬라가 선수를 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가성비 전략은 다른 브랜드들 때문에 살짝 묻힌 거지 테슬라가 항상 주도해 왔다는 걸 간과하면 안 됩니다.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모델 3가 탄생했습니다. 이 당시 모델 3는 5천만 원대라는 가격으로 보급형 전기차 타이틀을 달고 나왔습니다.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전 소형 전기차도 1억 원에 가까운 가격을 자랑하던 때였고 그랬기 때문에 보급형 전기차라는 타이틀이 성공으로 이어졌단 말이죠. 그리고 2020년에는 중형 SUV인 모델 Y를 출시합니다. 이 차도 말해 뭐하나요? 큰 성공을 거두었고 모델 3랑 함께 테슬라의 판매량과 점유율 확보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차들이 됐습니다. 중국 브랜드들도 가격을 왜 신경 썼겠어요? 테슬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중국 시장에서 가격을 내리면 중국 브랜드들도 가격을 내리거나 할인을 제공하고 폭스바겐 같은 다른 글로벌 기업들도 이에 맞춰 전기차 가격을 내렸습니다. 최근엔 현대기아차도 비슷한 전략을 취하고 있죠. 재고차 할인이 아니라 아예 신차를 구매하면 현금 보너스를 지급하는 방식이라는 게 기존과는 아주 다른 포인트입니다. 물론 아직은 미국 시장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왜냐면 IRA 때문에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됐고 실제로 미국 내에서 IRA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차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테슬라 모델 3도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현대기아차 주력 전기차들도 마찬가지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것 때문에 판매량을 놓치긴 너무 아까운 거죠. 현대차 그룹이 작년 미국 시장에서 판매량 2위를 기록했습니다. GM하고 포드까지 제친 건데요. 이건 진짜 박수 쳐줘야죠. 대단한 겁니다. 미국에서 현대기아차는 수입차잖아요. 수입차가 글로벌 자동차 기업을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 이 기업들을 제치고 2위를 했다. 우리나라로 치면 기아 판매량을 BM이나 벤츠가 이겼다. 이런 소식이 나오는 것만큼 충격적인 거죠. 이건 내연기관차를 제외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전기차 판매량 통계를 보니 현대차 그룹이 2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러니까 IRA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서 판매량이 빠지는 걸 막으려고 자체적으로 보조금을 회사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코나 엘리카
일렉트릭을 구매하는 개인 소비자들한테는 현금 보너스가 986만원 정도 지급되고 EV6랑 니로 EV를 구매하는 개인 소비자들한테는 적게는 395만원, 많게는 986만원 정도의 현금 보너스가 지급된다고 합니다. 자체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회사가 현대기아차 말고 GM 같은 곳들도 있어서 시장 흐름에 잘 대응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테슬라의 이번 발표가 현대차 그룹의 PBV를 위협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테슬라의 차세대 소형차는 2020년쯤부터 언급되어 왔습니다. 이 당시 배터리 대회 행사에서 처음으로 25,000달러짜리 차를 언급했고요. 그 다음 해에는 갑자기 반값 테슬라를 개발하지 않고 있다는 말을 해버리니 2022년에는 모델 3나 모델 Y의 가격을 절반으로 나올 수 있는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에 집중하고 있다는 말을 합니다. 2020년부터 2022년 사이에는 구체적인 계획이 잡히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다가 작년 2월에 테슬라 수석 디자이너 홀츠 하우젠이 디자인 스튜디오에 로보택시랑 25,000달러짜리 차의 모형을 배치합니다. 이걸 본 머스크는 마음에 들어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소형차와 로보택시를 아우르는 차세대 플랫폼을 활용한 차를 개발하고 본사에서 초기 생산도 하기로 결정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빠르면 올해 이 차가 공개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고 늦어도 내년에는 출시가 될 거라고 합니다. 차세대 플랫폼으로 로보택시까지 만들 수 있다는 건 현대기아차의 PBV랑 경쟁할 수도 있다는 소리잖아요. PBV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이상적인 게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토요타가 선진국들의 택시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걸 현대차가 그대로 PBV로 뺏어오고 택배차, 물류트럭, 버스 이렇게 노선이 정해져 있으면서 차고지가 있고 차고지에 전용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는 차들을 PBV가 장악하면 현대기아차는 승용 전기차와 상용 전기차 시장 모두를 잡아갈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테슬라가 로보택시로 이 시장을 먼저 선점해버리면 현대기아차한테는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생기는 거죠. 당장 미국은 PBV 대신 테슬라의 로보택시를 밀어줄 거고 유럽 시장도 우버 같은 서비스랑 연결시켜서 비슷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거든요. 세 번째는 산업으로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가격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걸 테슬라는 단순히 이상적인 이론으로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요. 실현시키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전기차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승용 전기차 가격을 안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이 인프라를 단순히 충전 정도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방법으로 활용하고 승용차뿐만 아니라 공공부문 내지는 회사 단위의 소비자들도 잡아야 한다는 거죠. 자, 이건 단순히 전략을 파악하는 것에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전략을 위해서 회사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즉 과정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품 가격을 낮추기 위해선 효율적인 원가 절감을 해야 하고 이 원가 절감을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연구와 개발이 필요합니다. 이걸 테슬라는 실현 중입니다. 중국에서 생산하고 중국산 배터리를 장착하는 걸 넘어서 이제는 스피커 개수 같은 것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델 Y 후륜구동의 스피커 개수를 최근에 줄였다고 하죠. 그런데 스피커 개수를 줄인다고 해서 저렴한 모델 Y가 안 팔릴까요? 오히려 이걸로 가격이 더 낮아지면 저렴한 전기차를 원하던 소비자들을 더 많이 끌어오고 더 많은 스피커를 원하는 사람들은 알아서 위급으로 올라가겠죠. 그리고 인프라 구축과 활용 역시 테슬라가 가장 앞장서고 있습니다. 슈퍼차저를 설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충전 규격을 NACS로 통일하고 이 규격이 필요한 이유는 뭐다? 단순히 다른 제조사들이 충전 규격을 따르도록 하는 걸 넘어서 충전을 하는 것만으로 차량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는 게 크죠. 이걸 전 세계 단위로 수집하면 말 그대로 빅데이터가 되는 거고 테슬라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제품 개선과 미래 기술 개발을 위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걸 활용할 수 있는 회사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로보택시 같은 걸 통해서 회사 단위의 수요까지 잡아가는 겁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완벽한 투트랙인 게 더 저렴한 소형 전기차를 원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택시 회사까지 노릴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전략은 이미 전 세계적인 추세면서 가격이나 만으로는 판매량 상승과 점유율 장식에 한계가 있다는 걸 누구나 알고 이건 우리나라에서도 꼭 필요한 전략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왜? 우리나라는 실물 경제 쪽만 살짝 봐도 테슬라가 굉장히 진보적으로 앞서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카플레이션이라는 말이 한창 유행이었잖아요. 이건 그런데 자동차 시장에서만 쓰이는 거고 아예 큰 틀의 경제 영역으로 넘어가면 슈링크플레이션과 스킨플레이션이라는 말도 쓸 수 있습니다. 슈링크플레이션은 뭐냐면 줄어들다라는 뜻의 슈링크와 물가 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입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가격은 그대로 둔 채 중량을 줄이는 꼼수란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원래 삼겹살 1인분은 200g이었어요. 그런데 가격은 그대로이면서 어느 순간 삼겹살 1인분이 150g으로 팔리고 있는 겁니다. 물가가 오르면서 원재료값이 올랐다는 게 원인인데 그렇다고 해서 16,000원이던 삼겹살을 갑자기 2만원으로 올리게 되면 소비자들 반발이 심할 거잖아요. 이러니까 가격을 올리는 게 아니라 아예 중량을 낮추고 가격은 그대로 두는 거죠. 이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서울 종로구에 있는 식당 20곳에 삼겹살 1인분 중량을 비교해 봤더니 160g인 곳은 11곳, 150g인 곳은 7곳, 200g인 곳은 2곳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곳은 1인분
가격이 21,000원이었다고 하고요. 이거랑 비슷하게 쓰이는 게 스킨플레이션입니다. 이건 이제 중량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재료도 더 저렴한 걸로 대체하는 걸 말합니다. 국내산 닭고기였던 걸 수입 냉동 닭으로, 식용유도 비싼 콩기름이 아니라 파미로 바뀌는 식인 거죠. 자동차도 어쩔 수 없는 산업과 경제 분야고, 마찬가지로 스피커를 빼거나 생산 기지를 중국으로 두거나 배터리를 더 저렴한 걸 쓰는 거, 이런 게 모두 슈링크플레이션, 스킨플레이션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가장 현실적으로 이뤄내고 있는 게 테슬라인 거고요. 그래서 최근 들어 테슬라가 칼을 갈고 움직이는 겁니다. 얘네는 진짜 속도도 중국하고 견줄 수 있을 정도로 빠르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전기차 분야만큼은 테슬라만 잘 쫓아가도 평균 이상은 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테슬라의 가격 경쟁이 결국 우리 소비자들한테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이유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아마 현대기아차를 비롯한 대부분의 전차 제조사들이 최근에 공개됐던 저가형 모델의 예상 가격보다 훨씬 더 낮은 가격으로 출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올해 전기차 시장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도 이게 아닐까 싶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의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